사주와 취업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으로 드디어 자평진전 이 3권을 마치게 됩니다. 자평진전에서는요, 이 사주를 볼 때 이 격국의 고저를 가지고 사주를 분석을 합니다. 격국이 높다는 것은 이른바 사주의 그릇이 큰 경우에 해당하죠. 사주의 그릇이 크기 위해서는 유정하고 유력해야 아, 그런 경우가 사주의 그릇이 크다고 하는 반면에 예, 격국이 낮다는 얘기는요. 격의 등급이 낮다. 이른바 사주의 그릇이 작다. 그런 경우는 무정하거나 무력형 경우에 사주의 그릇이 작다고 표현을 하죠. 어, 이 격국의 고처가 자평진전 2권에 나와 있는데요. 자평진전 2권의 주요 내용은 이 사주에서 격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이냐, 격을 찾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찾아진 격이 이른바 격이 완성이 됐느냐, 이른바 성격이라고 그러죠. 아니면은 완성에 이르는데 실패를 했느냐, 이른바 패격 또는 파격이라고 하죠. 이 8개의 표준화된 격, 그것을 정격이라고 그러죠. 각각의 격국이 어느 경우에 성격이 되고 어떤 경우에 파격이 되는지, 즉 각각 격국별로 그런 성격 요인, 파격 요인, 또 합격이 됐으면은 다시 성격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글자가 있는데 그것은 상신이라고 그랬죠. 그걸 2권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이 자평진전 3권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평진전 3권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리뷰를 해보면요. 3권의 1절에서 이 생극제와의 선후가 길흉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즉 2권에서 각각의 격국별로 성격 요인, 파격 요인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 생극제와의 선후를 고려를 해야만이 그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생극제와의 선후를 고려를 할 때는요, 이권에서 공부한 이 성격이 됐으나 다시 합격이 되는, 즉 성중유패 또는 폐중유성, 그것과 동시적으로 이것을 생극제와의 선후의 문제를 고려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권에서는요, 성신은 격국과 무관하다. 이 성신이 이른바 신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른바 뭐 백호살, 괴강살, 뭐 천을기인 등등은 격국의 성패와 전혀 관련이 없다. 즉 자평진전에 의해서 사주를 볼 때는 이런 백호나 괴강, 뭐 상문 등등의 신사를 그, 그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실무에 계신 분들 대부분 뭐 원진살이 어떠네 다 이 신사를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렇게 자평진전뿐만 아니라 적천수에서도 이런 신사를 감안을 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주 8글자의 생극제와 위주로 사주를 통변을 하죠. 그 점에 있어서는 적천수와 자평진전이 모두 동일합니다. 3절에서는요. 자평진전 2권에서 재관인식과 살상겁인, 즉 8개의 표준화된 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8개의 표준화된 격을 정격이라고 그러고요. 그 정격 이외에, 즉 정격에 포함되지 않는 그 외격을 인정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정하기 위한 그 요건을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3절의 내용은 또 자평진전 5권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격을 인정하는 경우는요, 일간의 오행과 월령의 오행이 동일한 경우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격으로 따지면은 양인격이나 걸록격이나 월곡격의 경우에 해당하죠. 그리고 양인격이면은 관살이 없어야 되고 걸록격이나 월곡격의 경우는 재성이나 정관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외격을 인정을 하겠다. 이것이 심유천 선생 자평진전의 원칙적인 이 태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외격은 예외적인 격이니까요. 보충적으로, 최후적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인정을 하라는 것을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4절에서는요, 이 궁과 성 또는 그 육신의 길흉이라고 할까요? 근데 처복이 있는지, 자식복이 있는지 등등을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자평진전에서는 사주를 격국의 고조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육신에 해당하는 궁과 성이 그 격국을 완성시키는데, 즉 성격시키는데 작용을 하면은 그 육신의 궁과 성은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 육신의 궁과 성이 격국을 파격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면은 그 육신에 대한 복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원칙적으로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처와 자식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요, 이 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운인지 흉한 운인지를 어떻게 알느냐. 이것도 역시 재평진전에서는 격국의 고절을 가지고 사주를 통변을 하기 때문에 그 운이 그 격을 그 사주의 격국을 완성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운은 길한 운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그 사주의 격국을 파격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운은 흉한 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는 이 운에 의해서 사주 원국에 있는 그 격국을 보다 더 완성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 이걸 성격이라고 그랬죠. 이권에서 성격, 파격 할 때 그런 성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요, 이 운에 의해서 이 원국에서 찾아진 그 격을 그 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아주 상세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죠.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이 천간과 지지의 작용력에 차이가 있다. 현관은 동하기 때문에 바로 작용력을 가질 수가 있으나 지지는 정한 상태로 있어서 그 쓰임을 기다리기 때문에 지지에 소장되어 있는 지장간이 천간으로 투관이 되거나 아니면은 삼합이 되어야만 지지 글자가 작동을 한다. 그걸 말씀을 드렸죠. 이게 사실상 재평진전 상권의 메인 테마입니다. 상당히 모두 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리고요, 지난 영상에서 지금의 학설이 이게 자평진전이 1776년 정조가 즉위하던 해에 쓰여진 것이니까 18세기의 학설이죠. 그때 설은 너무 이 외격에 얽매이게 됐다. 그럴 필요가 없다. 즉 외격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외격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3권의 마지막 절인데요. 지금의 학설이 이것도 18세기죠. 1776년. 그 당시에 학설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어, 잘못된 학설을 잘못된 방법으로 또 잘못되게 전달하고 한다는 거죠. 즉 그 학설이 이 잘못된 방법으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거짓을 만들어내고 또 거짓을 전달하는 것이죠. 계속 거짓이 에스컬레이트 돼서
이 불필요한 학설들이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는 형국이다. 이게 심유천 선생이 18세기에 쓰여졌지만 소생은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 문헌조사나 이런 각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좋아졌으나 대부분 이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원문, 근거가 확실한 그걸 기반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대부분 조금 유명하시면 그분들로부터 이렇게 수강하는 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어, 그분의 견해가 계속 그 제자로 전달되고 또 그 제자는 또 계속 그 제자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와 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와자가 그릇될 와자거든요. 이게 학설을 제대로 평가를 해서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전달을 하고 그럼으로써 잘못된 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이 말은 지금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 이야기는 오늘 공부할 내용에서 명리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 이름 반면 교사로 삼을 그런 대목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이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을 보면요. 지금의 학설이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그 설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 거짓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3권의 마지막 절에서 심유천 선생이 하고 있습니다. 왜 3권의 마지막 절에서 이런 테마를 얘기를 했을까? 소생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평진전의 그 가장 본질적인 텍스트는 흔히들 자평진전 2권에서 격을 어떻게 잡고 성격 요인, 파격 요인 2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자평진전의 그 정수라고 할까요? 그 핵심은 4권과 5권에 있습니다. 4권과 5권은 1, 2, 3권을 모두 그 총체적으로 융합시켜 놓은 그 결정체가 4권과 5권입니다. 4권에서는 재관 인식을 다루죠. 정관격, 지성격, 인수격, 식신격을 다룹니다. 그리고 5권에서는 살상법인, 칠살격, 상관격, 양인격, 녹곡격을 다루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어, 이제 심일전 선생이 사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상권의 마지막 절에서 쐐기를 박는다고 볼까요? 주지시켜 놓기 위해서 이러한 제목을 설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평진전 원문을 보면은요, 팔자에는 본래 정해진 이치가 있다. 그런데 그 이치를 명백히 하지 않고, 즉 이치를 공부하지 않고 정확하게 알지를 하지 않고 안 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상한 그 이단을 만들어낸다. 괴상한 그 이론을 만들어 양산을 하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듣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망령되게 말하고 망령되게 듣는다. 이게 그 학문의 본질을 공부하려 들지를 않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망은 망청. 그래서 학문의 본질, 핵심, 이게 그 이치를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이단 잘못된 학설, 그것이 워낙 견고해서 그것을 깨뜨리기가 불가능할 정도다. 이게 이제 심유천 선생이 1776년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소생이 보기에는 1776년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말은 모두 살아있는 글자인 것 같아요. 소생이 오래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속성의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된 것이 이런 데 물들어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컨대 이 천간과 지지를 논하면서 그 음양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이게 천간과 지지의 음양의 이치 이걸 이제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으로 보는 게 대음양이죠. 반면에 적천수와 자평진전에서는 소음양으로 보죠. 갑은 양이고 을은 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요. 음양으로 볼 때 이게 자평진전에서는 양가는 기고 음가는 질이다. 그 분류를 자평진전에서는 확실히 하고 있죠. 그래서 양가는 12운성을 할 때 순행을 하고 음가는 역행을 한다. 그 차이가 족천수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천간이 어디에서 통근을 하느냐. 그것도 족천수와 자평진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죠. 음양의 이치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서 이게 속석, 그 세속의 시중의 책에서 이 체와 상에 대한 그 가결, 주로 이제 연애자평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 활원절군가요? 실험절군가요? 그런 식으로 그 시의 형식으로 써가지고 그 표현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체와 상, 그래서 일종의 이제 뭐 현침 같은 경우죠. 간목과 신금, 뭐 또 지지의 원숭이, 뭐 오화, 그 묘모 이런 것 등등을 현침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에 얽매여 가지고 속서에서는 그런 것을 확실한 이론으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보다 이 상, 뭐 현침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오행의 제대로 된 생극제어라는 얘기죠. 그거보다 이런데 불필요하게 얽매이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설이 에스컬레이트 되고 확대 재생산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심 선생이 점잖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의 바른 이치를 우선적으로 터득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청간과 지지, 그 작용력, 그 통곤, 그 투청, 그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것이 자평진전 1권과 3권에 이런 요소들이 그 자평진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데 보면 이 상법 현침 이런 거 보면요. 삼명통에 이런 데 보면 뭐 현침이 있으면 얼굴에 자상이 있다든지 안질이 있다든지 뭐 다양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격국을 논하면서 격국은 전적으로 원령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거를 찾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원리대로 해야 되는데요. 명리를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지지에 삼합이 있는 경우 어, 통일되게 지지에 삼합이 있는 그 자평진전에서 분류하고 있는 그 격을 한 10개 정도 제시를 하면은 적중률이 제가 해보니까 반도 안 되더라고요. 20년 공부하신 분들도 그렇죠. 결국은 이것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비롯된 것이죠. 왜 못했느냐? 자평진정 원문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숙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자꾸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서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이론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게 지지의 삼합이 있고 뭐 지지의 삼합뿐만 아니라 아, 자평진전에서 이야기하는 그 격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격을 찾아보라고는 자평진전 이론과 어긋나게 찾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선생은 오래 공부해봤습니다만 한결같이 자평진전 심유천 선생이 격을 잡은 것과 동일하게 격을 찾아내는 그런 분을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론을 내보니까 원문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즉,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서 계속 이렇게.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이론을 계속 전달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격은 원칙적으로 원령에서 차지해야 됨을 알지 못하고 그 외격에 구속돼서 외격에 집착을 해서 활변하고 있다. 임기응변으로 외격을 자주 사용을 한다. 외격을 자주 뭐 시상 일이 기격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은 남들 모르는 뭐 그런 격을 얘기함으로써 자기가 총명해 보이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가급적 외격은 최후적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원칙적으로 이 원령에서 격을 잡아가지고 그 격이 성격되는 쪽으로 운이나 이런 게 작용을 하는지 아니면 이 사주 내에 있는 육신 글자가 그 격국을 성격시키느냐 파격시키냐 이거로 사주를 통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외격을 함부로 사용을 하고 있다. 예, 그러고요. 이 생극제와도 이렇게 사주 글자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각각의 생하고 극하는 생극자를 볼 때 이 격국을 성격시키는지 파격시키는지에 따라서 성격시키는 쪽으로 작동을 하는 글자가 시신이고 파격시키는 쪽으로 작동을 하는 게 기신이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지를 않고 무조건 왕한 글자는 눌러주고 약한 글자는 부주해준다는 그것이 정해진 법이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봐서는 사주가 안 맞는다. 이게 지극히 연일자평이나 이 적천수를 우회적으로 심희춘 선생이 그 비판하는 내용이죠. 적, 적천수는 생극자를 오행의 중화의 원리에 기초해서 그걸 추구를 하죠. 중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억부가 자주 나와요. 그러나 자평진전에서는 격국의 고저, 격국의 성패 위주로 생극자를 재해석하기 때문에 예, 이런 우회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잠깐 보면은 기토가 묘월에 태어나면 칠살격이죠. 칠살격인데 재를 보면은 재생사를 해서 합격이 되죠. 이게 칠살격은 일간인 나를 해오고 아프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기 때문에 이 칠살, 이 위험을 어떻게든지 통제 관리해서 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야생마를 잘 조련을 시켜서 준마로 사용을 해야 되죠. 야생마를 조련하는 방법에는요,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지 상관으로 대사를 하든지 양일간 같은 경우는 양인으로 합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조련 수단이 세 개가 있죠. 이렇게 조련이 잘 되면은 나를 때리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요소보다 이제 정관과 유사하게 내가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훌륭한 그 준마로 일간인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평관을 내 목숨의 원천인 재성인 양명 지원을 비겁이 분탈해 가는데 이 조련이 된 잘 통제된 평가는 정관과 같은 역할을 해서 나를 올바른 쪽으로 이끌고 나에게 권력이 되기도 하며 이 비겁을 통제 관리함으로써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지키는 역할을 이 평관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관은 뜨면은 어,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 상관으로 대사를 하든 양인으로 합사를 하든 등등을 해서 이걸 어, 조련을 시켜야죠. 통제를. 칠살격이 합격이 되는 것은 제로 생을 받으면 오히려 더 미쳐 날뛰게 하기 때문에 바로 합격이죠. 예. 어, 그랬어요. 이렇게 칠살격이 제로 생을 받으면은 이게 합격입니다. 그러나 식신이 시에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합격 요소가 있고 식신 제살 요소가 있고 그러면
이것이 생극제와의 선후입니다. 자평진전 원문에 보면요. 이거는 대귀한 격이라고 나와요. 아주 그릇이 사주의 그릇이 큰 크기가 오죠. 반면에요. 식신이 앞에 있고 재성이 뒤에 있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고독하고 잘못 얻어가는 요절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게 생극자의 동일한 글자라고 해도 생극자의 선후에 따라서 길흉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생극자의 선후. 이걸 각각의 이 사주에 있는 글자의 그 길을 살펴서 사주를 통변을 해야 되지. 이 자평진전에 의해서 사주를 분석한다고 하면서 왕한 글자는 뭐 눌러주고 약한 글자는 부어줘야 준다는 식의 접근은 하면 안 된다. 이건 주로 자평진전이 아니라 적천수적인 접근이죠. 그리고 신문을 우운을 논하면서 우운에도 같은 것 중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따지지 않고 이 간지가 서로 비슷하면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게 이런 글자가 있으면요. 이 천간에 병정화 화운이 오면은 천간은 모두 일간에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게 정관격이죠. 그럼요. 일간의 세력과 이게 정관격이면은 월령이 가장 파워풀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있고 그러면 이릉 정관의 세력이 힘이 있는 겁니다. 정관이 힘이 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내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나의 반대 진영이 이 제관인이거든요. 나의 반대 진영은 이름 자체가 정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반대 진영의 중심점이 관살입니다. 이렇게 관살이 붙어 있고 그러면은 이 정관이 일응 강한 겁니다. 나의 반대 진영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약하다 소리죠. 그때 비견이 오면서 천간으로 오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양인 겁재가 와도 나에게 힘이 되는 거죠. 둘 다 작용을 해요. 그런데 병화가 지지로 내려온 게 사화고 오화가 지지로 온 게 오인데 정화가 지지로 내려온 게 지지의 양은요. 지지가 소장하고 있는 지장간의 본기에 의해서 그 지지의 양과 오행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기로 보면은요. 사는 곧 병이고 무토입니다. 오는 곧 정이고 기토예요. 그래서 천간으로 병이나 이게 화운이 오면은 이 정관격에서 일간에게 힘이 되죠. 이른바 희신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지지로 오면은 이 정관격에서 정관의 힘이 세니까 나보다 내 카운터파트 반대 진영에 있는 힘이 세니까 나에게 힘이 돼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정관과 이렇게 칠살이 함께 있고 그러면 이때는 이 해수가 원령을 얻어가지고 자기 계절을 얻어서 굉장히 왕한 상태. 그래서 얘네들은 겨울 입장 원령 대비 얘들은 휴수 상태예요. 굉장히 절제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이 없는 글자예요. 없는 글자가 사해충 하면은 이 왕신을 충을 한 거죠. 그럼 왕신은 더 극성하게 발달을 하고요. 이 세신은 뿌리가 뽑혀요. 또 우하고 와도 좌우충을 해도 이 왕신을 건너려서 얘네들의 세력이 더 발달하게 돼요. 얘들은 뿌리가 뽑혀서 이 원국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죠. 이건 청간과 지지가 다르죠. 또요, 청간운도 정화가 해월에 나오면 정관격인데요. 예, 정관격이 이렇게 투관이 되면은 이런 정관이 이제 성격이 됐죠. 이것도 자평진전 원문에 성격이 됐다고 나옵니다. 예, 폐중유성 언어 그 부분에 그 성중육표 폐중유성 할 때 그게 나와요. 근데 대부분 그 논리를 간과하고 있죠. 이런 경우 정관의 힘이 세니까 이렇게 병화 겁제 운용 오면은 정관이 힘이 세니까 나에게 힘이 돼서 희신입니다. 병화가. 그런데요 정운이 오면은 나의 정관을, 나의 일자리를, 나의 남편을, 나의 명예를 비견이 가져가 버리는 형국이죠. 흉옥이 되는 거죠. 이게 동일한 오행이 왔다고 그래도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정이 왔을 때와 같은 화운이라고 그래서 모두 한결같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선생이 말씀드린 부분을 모두 이해를 하실 정도 되면 자평진전을 제대로 공부를 하신, 하셨다고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선생님 가급적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측면이 있는데요. 선생이 지금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조금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신분은 자평진전 1권, 2권, 3권의 그 공부가 좀 부족하다는 뜻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서 선생, 자평진전 평주, 설하고 선생의 그 평주를 보면요. 팔자에 정해진 이치라는 것은 지금 이것을 팔자에는 근본적으로 정해진 이치가 있다. 이 정해진 이치라가 무엇이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오행의 생극재화의 올바른 이치를 의미한다. 즉 이게 서 선생은 적천수를 신봉하는 양반인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생극재화로 보는 거죠. 이게 자평진전과 어떻게 다르냐? 자평진전에서는요, 이 격국 위주, 격국의 고절을 가지고 사주를 통변하기 때문에 각각의 격마다 성격과 파격 또는 유정과 무정을 무정의 이 생극자가 어떻게 작동되느냐를 따지는 거죠. 그 프로세스가 다르죠. 접근 방법이 적천수와 자평진전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자평진전식으로 크게 잘못됐느냐? 그것도 아니죠. 각각의 격에서 이 생극제와 이걸 다 따지죠. 그래서 아까 생극자의 선후가 이런 경우 길흉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이거고 이게 바뀌어 있으면 완전 파격이고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아주 귀한 그릇이 큰 사주다. 이게 잡힌 원문에 나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이 사주의 정해진 이치 그걸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서 공부를 해야 되죠. 마음을 비워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 선입견을 가지고 선입견 위주로 일지반해야 한다. 하나를 알지만 반만 이해한다. 즉 수박 거달기로 공부한다는 거죠. 얄쌍하게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마음을 비우고 공부를 하지 않고 수박 거달기로 대부분 선생님들한테 배우죠. 이렇게 그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전달을 한다는 얘기죠. 선생이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대표적인 게 적천수도 어, 평진전도 진술충미는 형충으로 고를 열어야 된다. 그런 학설은 잘못됐다고 그러거든요. 또 신살, 백훈이, 괴강이, 원진이 이런 거 사주 통변에 사용하지 말아라. 뭐 하는데 그걸 다 가르치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거에 의해서 통변을 합니다. 선생님 보기 경우 그런 것 자체가 혹세무민이에요. 심희춘 선생이나 자평진전 이론에 안 맞는 것이죠. 그게 수박 거달기죠. 그래서 그런 뭐 괴강이니 백군이 이런 얘기 무슨 그렇게 그런 걸 또 이야기하면은 자신이 총명하다고 똑똑하다고 간주를 해서 모두 잘못된 설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이게 마음을 비우고 선입견 없이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원문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치고 어떤 선생님이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가르치고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이게 검증이 끝나는 자평진전과 적천수 정도의 그 책을 설정을 해서 원문을 직접 공부하시는 것만이 그것이 고수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선생은 생각합니다. 선생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해답은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괜히 이상한 말에 휩싸여가지고 엉뚱한데 시간 낭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또 속서에서 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이 속서에서 이 최상의 뭐 시결, 연애자평 같은 게 이런 게 시결 같은 거 나와 있죠. 그런 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 그게 확실한 이론이라고 여기는데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죠.
예, 이걸 이제 설명을 하죠. 속서의 그 최상위라는 것은 예컨대 뭐 파면이나 그 현침격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 가보고 신 두 자 있으면 현침이라고 하고, 이게 파면은 뭐냐면 기토하고 유금 두 글자를 합쳐놓으면은 이게 배자가 되잖아요. 짝배자가. 이게 일종의 파자하는 거죠. 명리는 이걸 칙자한다. 이게 파자. 이게요. 그 한 고종가요? 유방이 꿈을 꿨는데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자기가 뿔도 뽑고 꼬리도 뽑았다. 그래서 이게 참 무슨 꿈인지 이 측자 선생을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이 양 꿈을 꿔서 뿔 뽑았고 꼬리 뽑았다고 그랬어요. 위에 있는 요거를 뽑고 밑에 있는 꼬리를 빼고, 그러니까 임금왕자가 되잖아요. 아, 그래서 당신은 나중에 장차 왕이 될 꿈이 올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 그 소설 김삿갓인가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 그 김삿갓이 친구 집에 밥 한 끼 좀 얻어먹으러 갔는데 이게 점심때가 돼도 밥을 줄 생각을 안 해요. 늦어지니까 그 친구 그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인양이 복일이래.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인양이 복일이면 이걸 다 합쳐놓으면은 식사를 지금 올릴까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김삿갓 입장에서 보면 그 친구가 월월이 산산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친구가 가면은 그때 상을 내오세요. 그 얘기를 듣고 김삿갓이 가의와 죽천이다. 이게 참 가소롭다. 승질을 내고 이게 다 옛날 한량들이 그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그 글자를 쪼개고 이거로 옛날에 그 점을 치기도 했다는 거죠. 그걸 하는 사람들을 옛날에 칙자 선생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명리는 이런 칙자 그 소리 아니다. 오로지 오행의 생극제가 이게 바른 이치가 여기에 작동을 해야 된다. 예, 서 선생은 외격도 마찬가지죠. 오행의 바른 이치에 의해서 외격도 바라봐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타당한 말이죠. 아, 그와 같은 연유가 뭘까? 이게 뭐냐면요. 지금 그 심희춘 선생이 그 당시에 학설을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거짓말만 말도 안 되는 것을 다 전달하고 확대 재생산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인데, 예? 간지 음양의 이치도 또 격국은 원령에서 찾아야 되는 그 원리도 생극제와의 희기 이런 운이라든지 각 글자의 생극제와 육친이라든지 성이라든지 궁성의 희기도 오로지 이 격국 위주로 이걸 봐야 되고, 운도 또한 이렇게 같은 화운이라고 해도 병은 좋지만 정은 흉운이 되는데 또 청간과 지지에 따라서 다 다르고, 이걸 제대로 알아야 팔자에 제대로 된 이치라는 거죠. 이거를 전달을 해주지 않고 이상한 것만 전달해 준다는 거죠. 잘못된 방법. 왜 그런 일이 이 사주의 바른 이치를 요것을 못 오게 되는, 왜 엉뚱한 쪽으로 잘못된 이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이런 것만을 전달을 해주는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 그것을 그 연유를 생각해 보건대 첫 번째는 책에 써먹고 있는 책에 표현되어 있는 글자에 에는 이 중요한 글자가 있고 가벼운 그렇지 않은 글자가 있는데 그 뜻을 독자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책을 제대로 잘 읽지를 못해서 주변 지식 이런 게 모르면은 그 책에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안 중요한지 그 구분 분별력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잘못된 쪽으로 이 편견을 계속 만들어낸다. 그럴 땐 설을 확대 재생산해서 전달하게 된다. 그게 이제 책을 못 읽어서 그렇다는 거죠. 즉, 공부를 안 했다. 이게 제대로 된 책은 있는데 그 책의 경중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변별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체력, 기초 실력이 부족해서 이게 이상한 설이 전파가 되는 요인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시중에 떠도는 책이
알지 못하면서 그냥 함부로 책을 썼다. 이게 심 선생이 보기에 그 당시에 여러 책이 있는데 이게 잘 모르고서 함부로 쓴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설을 그, 모이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 잘못된 그 길에 깊숙이 들어가서 빠져날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는 책이 제대로 됐다면 이게 독자들이 공부를 아는 거죠. 두 번째는 책 자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책을 썼다. 그래서 그 책으로 공부해서 거기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한 이단이 이단을 거짓이 거짓을 낳는 그런 어, 그 학설이 그 당시에 심 선생이 책을 쓸 당시에 유행을 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요. 이 명과 즉 사주 원국과 운을 봤는데 우연히 잘 맞았어요. 어떤 사람은 사주 보러 왔는데 그 사람 운하고 사주를 봐서 얘기를 했는데 우연하게 소 뒷걸음질 치다가 한번 잘 맞았는데 그래서 자기 이제 그렇게 보니까 잘 맞더라. 그런 자기의 견해를 꾸려들지를 않는 거죠.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우연히 맞았을 뿐인데 안 바꾼다는 거죠. 이것도 뭐죠? 공부를 지극히 않는 거죠. 이게 아집으로 남아있는 거죠. 서 선생 표현대로 허심하고 마음을 비우고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선입견 같은 경우죠.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 아, 묘구는 형충으로 열어야 좋다.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이게. 근데 실제 이렇게 소송해 보면은, 그건 속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 선생도 그렇고, 심 선생도 그렇고, 그건 다 웃기는 소리다. 실제 이렇게 보니까요. 묘구는 형충으로 열어야 된다. 그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선생님 임상을 해봐도요. 한 7대 3, 뭐, 7대 3 넘어서까지 아무 상관없어요. 형충 없어도. 예,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그 고서나 이런 데서 옛날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들 그 사주 명시 그것이 잘못 수집이 됐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 잘못 수집이 됐거나 됐다고 그래도 그 책을 쓰고 사주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이 외격으로 배속시켰다는 거죠. 외격으로 포함시켜서 외격으로 풀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얇지가 않다. 즉 후학들 공부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그 공부의 속도를 빨리 나가지 못하게 해가는 결과란 얘기죠. 이 외격이 이런 거 운운하면 이렇게 심 선생이 그 연유를 네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연유냐? 요거죠. 왜 활자를 볼 때는 정해진 이치가 있는데 왜 거짓 이상한 설을 헛되이 재생산하느냐? 결국은 이 네 가지를 몰라서 그렇다. 이 네 가지를 왜 모르게 됐을까? 이 네 가지로 또 설명을 하고 있죠. 공부를 안 해서 책에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안 중요한지를 구분조차도 못해서 그렇다. 아니면 이 책 자체가 모르고 쓴 사람이 해서 그 책에 그 함정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우연히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맞았는데 그 뒤로 자기 견해를 바꾸지 않는다. 그건 우연이지. 사주 한두 개는 맞았어도 그걸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기에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리고 또요, 이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 뭐 승상을 했네, 뭐를 했네. 그 사람들 사주를 정확하게 입수를 못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정확하게 입수했다고 해도 불필요하게 이 외격으로 설명한 옛날 책들이 많더라. 연애저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그런 책에 너무 빠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그 심 선생이 점잖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소생도 이런 걸 보고 그런 내용을 몰랐어요, 처음엔. 근데 이제 이 피독수를 반복해 가면서, 연애자평 이런 건 그냥 참조용이지, 삼명통에도 마찬가지죠. 그거보다 이 스탠다드한 자평진전과 적천수로 접근하는 게 정도입니다, 정도. 예, 서 선생의 평균을 보면요. 옛날로부터 내려오는 명리의 책 중에는
예컨대 뭐 삼명통고나 연애자평 이런 것들은 이 광범위하게 수록됐으나 굉장히 난잡하다 이것저것. 그리고 이게 정치하지 못하다, 정확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이게 편제되어 있는 순서도 이게 사리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구난방식으로 돼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만 연애자평이나 뭐 삼명통해 이런 거는 이게 참고용으로 쓸 정도면 된다. 궁금한 거 있으면 용어나 뭐 이런 거 찾아보고 뭐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위주로 이거를 어, 이거에 입각해서 사주를 통변하는 실전에 보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연애자평의 묘고 형충은 열어야 된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게 그러나 적천수와 자평진전은 그렇지 않다. 그냥 참조만 하면 되죠. 예, 궁통보감 이른바 이 난강망이죠. 난강망을 그 여춘대라는 사람의 이 궁통보감으로 엮은 거죠. 이것은 굉장히 정치예요. 정치인데 다만 이게 경험담을 쭉 써놓은 것뿐이고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구나 뭐 이런 거 볼 때 대부분 이거 직접적으로 안 봐도 적천수와 이 자평진전 조모을 때 이게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사주를 통변하기에는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또 신봉통고 이게 이제 그 장남 선생이 명나라 때 쓴 건데요. 이게 뭐 병약 병과 약으로 이렇게 사주를 접근한 책이죠. 이게는 한쪽으로 또 너무 치우친 면이 에, 있다는 거죠. 너무 치우침을 면하지 못한다. 너무 좀 치우친 면이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예, 여기 서 선생이 한 말인데요. 하나의 완결된 아주 좋은 책을 얻고자 하나 그 얻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 그럼 어쩌란 말이냐, 과학들은. 결국은 자평진전과 적천수입니다. 결국은. 이게 검증이 된 책이니까요. 이게 자평진전 격국의 아주 그 대명사고요. 이거에 조금 부족한 면이나 이거를 이제 적천수에 의해서, 즉 적천수라고 그러면은 그 적천수 천미나 적천수 징이나 그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평진전과 적천수 천미 정도 공부하시면 다 커버가 됩니다. 물론 뭐 최근에 그 맹파 이론 이런 거 소생도 그 전부 사서 그 읽어봤습니다만 아, 아직까지 일반화 시키기에는 위험성이 많죠. 좀 날카로운 면이 있죠. 즉 날카롭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맞추는 측면이 많죠.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일반화를 시키는데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는요. 맞추는 때는 정확하게 맞추나 그 반대로 틀릴 때는 완벽하게 틀린다는 얘기죠. 소생이 보기에는 정확하게 맞추는 경우보다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증된 책은 소생이 생각하기에는 자평진전하고 적천수입니다. 그쪽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이제 심 선생이 그 네 가지 그 연유를 얘기를 했죠. 뭐 책의 중요한 부분을 몰라서 그렇다는 둥,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책을 써서 그 책으로 공부를 해서 그렇다는 둥, 뭐 우연히 한 번 맞았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 한다는 둥, 또 옛날 그 유명한 사람들의 사주 명식을 구하는데 오류가 있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는 거죠. 블라블라에 있고요. 요 사주죠. 요 사주는 본래 잡기 제왕생관이다. 이게 이제 제격의 그 성격 요인이죠. 제 성격, 이 제 성격이 성격이 되려면 길격이기 때문에 식상으로부터 생을 받거나 정관호를 생하거나 그래서 이 제가 왕하면은 정관으로 생하면 좋죠. 또 식상으로 생을 받아도 이러면 이게 재성의 일간의 반대 진영이거든요. 그럼 얘가 힘이 이렇게 강을 하면은 관을 생하고 식상으로부터 생을 받고 그러면 일간이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일간이 힘이 없으면은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아야 됩니다. 뭐 식상으로부터 생을 받고 신약한데 생을 받고 정관을 생각하는 그 경우보다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는 게 급선무예요. 그런데요, 에, 제극인을 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게 서로 장애가 안 돼야 성격이 되죠. 제왕생관은 일간의 힘이 어느 정도 있어서 제가 왕에서 정관을 생하는 경우죠. 요걸 지금 제왕생관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잡기, 이게 진술충미를 이제 잡기월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2권인가요? 묘고형충학설인가요? 거기서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축토를 대표하는 글자가 지장간에서 투관된 거거든요. 이건 여기가 투관이 됐죠. 개신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원령에서 구해야 되죠. 이렇게 원령 공개에서 구해야 되는데 여기 묘구에서는 여기가 투관이 돼도 이렇게 격으로 잡아요. 얘는 이 개수는 축토를 대표자예요. 축토의 대표자. 원령을 의미해요. 이 개수가. 그래서 기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제격입니다. 제성격. 제성격이 정관을 본 거예요. 제가 왕하죠. 이렇게. 천간에 또 임수도 여기 장생을 얻었고요. 임수는 이게 축토의 그 통군을 못 하죠. 이게 적천수에서는 이거를 통군을 한다고 보죠. 그러나 이거는 어, 이 개수는 이게 여기에 통군을 한 거죠. 여기에. 이게 간목이 진에 통근하지 못하는 원료고 같은 거죠. 아무튼 이 수의 기운이 강하죠. 그래서 제가 이 정관을 생화해 주는 경우죠. 그리고 이게 일간도 힘이 있죠. 그래서 제왕생관 그러니까요. 제개혁이 관을 생하는 경우죠. 그래서 성격이 됐다고 보는 거죠. 이것을 의례시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거를 이게 제격으로 정관을 봐서 성격이 됐다. 이렇게 볼 능력이 안 되니까 이거를 술시 다음에 해시니까 해시로 오면 이게 의례가 되거든요. 이게 시상에 이게 편관이 하나가 왔네. 그래서 이게 시상에 한 자리에 그 편관이나 편제가 있으면 귀격이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통변을 해준다는 거죠. 어, 이게 을목이 지금 다른 데 하나도 없고 여기 시상에만 있으니까 귀격일 것이요. 이렇게 시상의 편관격으로 노는다는 거죠. 요 사주를 보고서. 자기가 잘 실력이 딸리니까. 이것은 왕한 재성이, 이렇게 재성이 왕하죠. 재성이 정관을 생하죠. 이렇게 되면 왕한 재성이 칠사를 생하는 거죠. 그래서 재생살이 되는 거죠, 이거. 그러면 제격이 파격이 되는 거죠. 살을 생했으니까. 그래서 장차 죽음에서 구할, 죽음을 면할 겨를도 없는데 어째서 이 귀함을 얻겠느냐. 죽을라나도 모르는데 재생살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 시상에 무슨 하나의 평관이 있어서 아주 기격, 무슨 이 일간에게 귀함이 있겠느냐. 죽음을 멸할 겨를도 없겠는데. 이런 종류는 매우 많다. 이런 것은 모두 이 격국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지금 이건데 바꿔서 이제 사주를 보는 사람이 어, 이거 술시나 해시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다는 얘기죠. 설령 이걸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재생살로 합격이에요. 제격이 칠사를 봐서 합격 안 좋은 사주인데 이게 시상 일이 귀격으로 굉장히 본것이 옳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지금 외격으로만 봐서 그런 거거든요. 외격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제격으로 봐야 되고 이것도 제격으로 봐서 재생살로 합격이고 여기는 성격이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해서요. 이 사주죠. 이거는 무가 신월달에 태어나서 경금과 임수가 투관 되니까 식신과 식신격이자 재성격이죠. 둘 다가 투관됐으면 겸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메인 주된 격이 뭐냐? 식신격이에요. 식신. 그래서 이거 보면 본래 식신격이 재를 생하는 경우다.
두 개의 경격이 되면 서로 유정하죠. 식신생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식신생재격이에요, 이게. 식신생재가 그 앞에 있는 게 격이고 뒤에 있는 게 그 생재를 하는 거죠. 보통 뒤에 오는 게 상신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식신생재인데 이거를 원령을 기각하고 포기를 하고 이게 원령의 기초에서 격을 식신격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걸 포기하고 무토일간이 경신씨를 만났다 이렇게 무토일간이 경신씨 지난 영상에서 외격할 때 합록격 얘기했죠. 이걸 전왕식신격이라고 그랬죠. 식신이 굉장히 왕하다 이렇게 그랬어요. 이게 원리는 뭐냐면 무토가 이렇게 경신씨를 보면은 자기 경금이 을목을 이게 암합으로 끌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을은 무토에게는 정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토는 정관도 관도 없고 이게 임수 안에 아니 이 신금 안에 임수가 장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일간이 경신씨를 보면은 재성이 장성을 해요. 그래서 재물도 있고 이 권세, 이 정관도 둘 다를 얻기 때문에 귀격이다 옛날에 한 거죠. 이게 왜 무토일간이 경신씨를 봤을 때 요 지금 세 글자 관계만 가지고 사주를 통변을 한 거죠. 이거를 무토일간이 경신씨로 봐서 이걸 합록격이라고 본다. 이게 식신격이 생겨하는 경우로 보지 않고 합록격으로 이렇게 본다. 이게 어찌 이 일간이 이게 무토 일간이 여기 식신도 있고 여기 재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매우 좋다고 하지 않겠는가. 이게 무토 일간 입장에서는 식신도 있고 재성도 있어서 좋은 거예요. 굳이 외격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월령에서 투간된 걸 투된 거, 식신이 투했네. 이거 식신격, 제격. 이게 겸하는데 메인격은 본기가 메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신격이 생겨나는 격이죠. 그렇게 봐야 됨에도 이거를 합록격, 전황식격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어째서 을경합, 여기 을경합을 해가지고 이게 원국에도 없는 그 관을 구하느냐, 이 을목을. 이거 헛자 형태로 구한다는 거죠. 그 말도 안 된다. 이런 정도는 매우 많은데 이런 것은 모두 억지로 외격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옛날에 이게 자평진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니까 요즘은 이런 외격을 많이 옛날보다 사용을 않게 되는 거죠. 그게 모두 심희춘 선생 이 자평진전의 이 공입니다. 지금도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격을 정확하게 찾는 능력이 소생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해요.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이 원문을 이 꼼꼼하게 다독하지 않는 이상 이 격을 갖다 놓고 확고한 이 격을 찾는 원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없어요. 자평진전 그 원문과 정확하게 격을 똑같이 찾아내는 분을 스스로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책을 갖다 제시를 해도 안 믿어요. 이게 자기 보고 싶은 면만 보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자평진전 설상공의 그 정관격 사주인데요. 그 사주를 갖다 디밀어도 그게 왜 정관격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 책의 정관격 편에 있어서 이렇게 해도 책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심 선생이 얘기를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 선생은 그러니까요. 심 선생은 가급적 이 전격 스탠다드한 이 전격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재관인식을 나눈 본격적으로 하는 게 이제 4권에서 하고요. 요거는 5권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3권의 마지막에서 이게 이제 이 자평진전의 엑기스죠. 아주 금과옥조 같은 얘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화전화 이게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잘못된 설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주지시키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요런 거는 가급적 굉장히 보충적으로, 최후적으로 접근을 해야 타당하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격이죠.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이것도 지난 외격 설명할 때 상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서 선생은 뭐라고 그러냐? 늘 볼 수가 있다. 이게 망령된 사람이 이게 경거망동하는 거죠. 이게 막, 그 망인이 그러니까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겨서 이 팔자를 입수를 해서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안 된대. 그럴 때 그 시를 보고서 이거를 이렇게 입수를 했어요. 이게 이걸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시에 이거 혹시 착오가 있는 게 아니냐, 해시 아니냐, 해시. 그래서 멋대로 그걸 이 팔자를 고친다는 거죠. 해시로 본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런 처사는 해시로 보면은 이제 시상 일이 기격이나 이 시에 평관이 왔다. 당신 앞으로 관을 크게 올 사람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한시진의 차이가 희신이나 용신이나 대운 그 운도에 있어서 확연히 같지 않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주를 모르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여기는 성격인데 여기는 재생살로 똑같이 제격인데요. 여기는 성격이고 여기는 살을 봐서 파격이에요. 확연히 이게 대운을 볼 때 희, 기가 다 달라지는데 그 차이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보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명리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이화전화, 이게 거짓을 낳고, 거짓에 거짓이 꼬리를 물고 확대 재생산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이게 이제 심 선생이 책을 쓸 당시에도 이랬다는 거죠. 지금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컨대 임신일주는 이렇게 사주가 있고 그러면 이게 연 위주로 그 사주를 이렇게 대표해 온다고 고서에 돼 있죠. 임신 그 일주, 이호 사주는 이게 제왕생관이다. 이게 자평진저 원문에 이렇게 나오죠. 제가 왕에서 관을 생하는 경우. 이겁니다. 제격이 정관을 생하는 경우. 그래서 제격이죠. 그래서 갑술시에 태어나면, 이렇게 갑술시에 태어나면은, 이게 이제 화고죠. 그래서요, 이게 축월달에 토면은, 이 물이 많이 있는데, 이게 재성이 다 깡깡 얼었어요. 그리고 토도, 이게 축월 때 가장 추울 때잖아요. 그래서 조우가 필요한데, 이게 조우가 없으면, 이 나무가 잘 못 자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주 좋게 영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우가, 갑술은 이 화를 소장하고 있어서 조우가 지극히 에, 그 명백하게 드러남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 의뢰시라면 이렇게 의뢰시라면 제가 왕에서 칠사를 생한 것이다. 그러면 또 칠사를 제극하는 바가 없고 극제를 해야죠.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 상간으로 대사를 하든 양인으로 합사를 하든 또 음일간인 경우는 상관이 합사를 하죠. 이렇게 되면은 요걸 보면은 물은 얼었고 물은 차고 토는 깡깡 얼었다는 얘기죠. 물 차고. 그래서 이 흑살 이게 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상 이게 귀격으로 보면 무슨 얘가 나무가 이게 잘 자라줘야 을목한테 뭐 관이라든지 이 귀가 있지. 얘가 이제 물은 깡깡 얼고 토도 동토인데 이 얘가 어떻게 여기처럼 이 조우가 있으면 간목은 잘 자라지만 이 을목이 어떻게 자라겠느냐. 그래서 목이 이게 발해서 흡혈 수가 없다, 발전할 수가 없게 돼 있다. 하물며 무슨 시상의 일 위에서 이게 귀격이라고 하느냐. 매우 웃길 뿐이다. 가소롭다. 그렇죠. 이 김일조, 이제 요거죠. 여기. 김일조는 식신이 생겨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식신이 생겨, 식신격이죠. 그래서요. 식신이 생겨하는 것을 아주 극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이 식신과 재성이 있다. 여기 식신과 재성이 이렇게 딱 투과이 돼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어째서 이게 좋지 않아서 이게 식신하고 재성이 있으면 이게 좋은 건데 왜 뭐가 안 좋아가지고 몰래 암압으로 해서 관성을 사용하려고 그러고 요렇게 보면 이제 경금이 을을 암압으로 끌어오면은 이 을목을 무토가 정관으로 쓴다 그랬죠. 뭐가 이게 식신 있고 재성 있는데 왜 안 좋아가지고 정관을 암압으로 해서 정관을 사용하려고 그러고 왜 명칭도 이게 합록을 왜 록을 합했다고 해가면서 왜 합관했다고 하느냐. 이거는 이 국법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죠. 옛날에. 그 지난 그 외격 할 때, 비천 농마 할 때. 이때 록은 이 정관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12혼성의 걸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것도 용어에도 맞지도 않다. 이런 종류의 견해는 모두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여긴다. 여기서 하는 짓거리다. 이게 뭐 합록격, 뭐 전황식식격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뭐 시상일이 기격 이런 거 하다 보면 뭐 똑똑한가 보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기격이 기는 고사하고 이건 심 선생 얘기대로 목숨 굳이 하기가 급하게 그럴 필요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찌 이치를 깨우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 뭐 시상일이 기격, 합록격, 전환식식격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러니까 외격 사용은 굉장히 절제되어야 된다. 최후적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 된다. 그래 이게 이상한 설. 지금은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런 외격에서는 별로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자평진전의 그 공이죠. 그런데 아직 정확한 격을 찾지 않는다. 이게 어디서 뭐 미국은 그 형충으로 열어야 된다. 또 신살 사용하고 있는 거 여전히 이거죠. 여전히. 또 그런 걸 얘기를 안 하면 용기를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하면은 이 총명하다고 여긴다는 이거 신살 파트 할 때 소생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요. 신 선생 자평진전 원문을 보면요. 사람이 만일 에, 그 정해진 견해 사주를 볼 때 일관되게 이렇게 정해진 관점 견해가 없고 또 이치를 살피는 데 있어서 이 정밀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 이게 사람이 이 명리학도가 이게 사주를 보는 사람이 자기의 정해진 확고한 그 관점과 그 이치를 살피는 데 있어서 아주 정치하지 못한 한마디로 실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 잘못된 이론, 이런 시상 일이 기격이나 이런 합록격 이런 거를 보면은 어찌 미혹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어찌 빠져들지 않겠느냐. 야, 이거 따지기도 간단하죠. 우일간의 경신시에 보면 이거 합록격이다. 이 재와 관을 모두 다 얻었다. 이게 공부를 제대로 못 안 해서 확고한 자기의 관점 이런 게 없고 그 이치를 따지는 실력이 정치하지 못하다. 투박하다는 얘기죠. 이게 실력이 없는 하물며 근래 이게 이제 근일이라는 게 이제 심일순 선생의 자평진전을 쓸 당시겠죠. 귀격이 귀격을 가진 사람을 그 귀격을 그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심 선생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뜯어봐도 이거 이 사주 저 양반이 왜 이렇게 잘 됐지? 지금 현재 고관대작을 하고 있고 참 잘 사는데 그 사람 사주를 보니까 이게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귀격인데 해독할 수 있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이론으로도 그런데 이 대목을 한번 보십시오. 하물며 그러니까 제대로 그 공부 자기의 관점 견해가 아직 정립이 안 돼 있거나 안 돼 있어서 그 이치를 따지는데 치밀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그 외격이나 물론 그 이런 사회 속설을 보면은 거기에 빠지지 않겠느냐. 아, 그 역술인이죠. 역술인이 자기의 그 사주를 봄에 있어서 이게 역술인이 상대방 그 고객 오면은 가급적 이게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그래야 듣는 사람이 기분 좋아하니까요. 그러든지 아니면은 이게 풍문에 이게 들리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게 풍문에 실질적으로 의지를 해서 이런 거죠. 뭐 신사 같은 거, 백호, 개강, 원진 뭐 이런 거 묘구 형충으로 열애에 좋다는 그런 거에 의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생일을 보고 자기 뜻대로 시간을 더한대 이제 시간을 더 이런 거죠. 술시에 태어났는데 자기 뜻대로 이게 사주를 보는 사람이 해시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을목 하나만 보고 아우 시상 일의 편관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 사주를 보는 사람이 기격으로 잘못 만들어졌다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 사주를 보러 온 사람은 모르지. 상대방이 진짜 그 자기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자기 술시인데 해시로 봐가지고 시성 일이 기격이고 이렇게 어거지로 기격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좋지도 않은 사주 요 사주 자체로 보면 이게 안 좋은 거고 완전 파격이거든요. 지평진전에 보면 제격이 제 생사를 본 거예요. 사실 이게 목숨 건지기도 바쁠 사주인데 시성 일이 기격 이 귀를 얻어 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하고 있나도 모르는 거지. 이게 이제 그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에, 이걸 경중을 올리는 거죠. 이거는 양심의 문제죠. 양심의 문제. 이대로 이제 서 선생도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람의 팔자라는 것은 시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다. 그렇죠. 대부분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나오니까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예전에 이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은 세대는 대부분 불확실하죠. 뭐 해질 연역에 뭐 낫다, 뭐 새벽닭이 올 때 낫다, 대부분 이러거든요. 그래서요. 그들 본인 자신도 그 시간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사주를 보러 가서 나도 모르는데 상대가 뭐 해시로 보든 술시로 보든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만약 간명자가 저 명을 보는 그 여러분들 간명자들이 그 본질을 연구하지 않고 본질 이게 오행의 생극제화든 그 격국의 고저든 그 본질을 공부하지 않고 그들이 이미 찾아온 손님을 보니까 뭐 귀티나게 보이고 뭐 좋은 차 타고 왔다. 그럼 그 사람이 이미 부기를 가지고 있구나. 사주를 좋은 쪽으로 해석해 준다는 얘기죠. 여기 있죠. 귀명으로 이게 사주를 보고 그걸 글자를 그대로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외모를 보고 외형을 보고 사주를 거꾸로 이제 두드러. 그래서 그 속설에 이 잘못된 설에 야, 이 사람 외제차 타고 오고 뭐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시상 일이 기격인가 보다. 이거 사실 파격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찌 이게 미혹하지 않겠느냐. 혹세무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는 평생을 해도 올바르게 사주를 풀어서 이해할 그럴 날이 없다는 거죠. 외모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이게 이 폐단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참 이 대목을 읽어가면서 이게 심 선생이 지금으로부터 이게 1776년이면 지금 한참 오래됐잖아요. 200 거의 250년 전에 얘기한 건데 지금도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대방 이렇게 보고 손님 보고 얼굴 뭐 관상 보고 뭐 등등 써먹는 말이나 이런 거 보고 이 사주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럴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모르면 모르고 모른다고 해야 되고 알면 아는 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경광불허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걸 어거지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더더군다나 많아요. 이건 학문호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 더 이상 언급하기가 이게 참 제목이 재밌어요. 그래서요. 이걸 여러분들도 반면 교사로 이와 전화를 삼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양반들이 많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서 선생은 뭐라고 그러냐? 귀격인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항시 있다. 서 선생, 아까 서 선생뿐만 아니라 심 선생도 그렇죠. 이런 대가들도, 이 설하고 선생도 자기 죽을 날을 정확하게, 죽을 해를 정확하게 알았다고 그러죠. 어, 이런 대가도, 야, 저 양반은 참 잘 됐는데, 왜 잘 됐지? 사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항시 있다. 늘 있다는 얘기죠. 우리들이 이 학리를, 즉 명리를 공부함에 있어서 아는 것은 안다고 그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면서 그 공부하는 것을 유보하거나 보류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공부할 것을 조금 대기하고 기다리고 그거는 무방하다, 괜찮다. 그런데 억지로 아는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런 게 이제 억지로 아는 채 하는 거죠. 상대방 술취인데 해시로 바꾼다든지. 이게 자기가 무슨 뭐 함록격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도 이런 게 억지로 아는 척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손님이 오면은 자기가 무슨 뭐 특히 이런 게 무슨 뭐 괴강, 백호, 뭐 망신 이런 그런 걸 써 일반인들이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 말 자체가 다 십이신살 같은 거 다 살자 들어가고 그걸 협박하는 거죠. 그런 거 하면은 많이 알 것 같은. 이게 참 의미심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요. 예, 심 선생도요. 봐요. 예, 최근에 이게 좋은 사주인데 예, 이게 좋은 사주죠. 이게 식신과 재성을 이렇게 가져가지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저 양반 잘 사는데 저 사람 이 사주를 보니까 왜 잘 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왕왕했더라. 이게 심 선생 표현이고요. 손하고 선생은 귀격인데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항시 있다는 얘기예요. 항시. 그러면요, 심 선생이나 서 선생이나 인간의 운명은 이 사주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소생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서 선생도 이게 항시 있다. 저 사람 잘 사는데 사주 보면 이게 그게 잘 사는 이유가 설명이 안 돼. 여기도 신 선생도요 왕왕 있다. 이게 자주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한 인간의 운명이 사주로만 결정되느냐? 아니다. 이게 이분들이 사주 이론이 잘못돼서 그런가? 그럼 또 다른 이론을 가지고 이런 특수한 경우 맞출 수는 있다고 그래도요. 그걸 이 학문이라는 것은 일반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1000개 중에 한 개, 이게 51만 뭐 8,400개 중에 몇 개는 맞추는데 대부분의 사주는 못 맞춰. 그건 실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대가들도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사주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사주는 태어날 때 이미 그 사람의 길, 흉, 화복이 다 이 사주에 체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길, 그 부기가 언제 드러나는데 그게 그 타임테이블, 그것이 대운이고 구체적인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게 세운, 유년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사주 8글자가 그 사람의 그 부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명이 이 사주는 결정론적인 방법론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심 선생과 설하고 선생 보면은 이게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사주 이론적으로 왜 그런지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항시 있고 완강히 있고 지금 대가들도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는 이 사주만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요. 임철주 선생은 깔끔하게 사주 외적 요소를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일한 사주라고 그래도 요것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죠. 같은 사주라고 그래도.
사주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타고난 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 이렇게 태어날 때 다 결정되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사를 가지고 자기가 노력하고 도전하고 이건 이제 비결정론 입장이란 거예요. 소생은 이것과 이거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거죠. 운명이라는 이제 부기라는 함수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함수는 뭐 이 사주라는 결정론과 자유의사에 의한 노력 등 꿈, 도전, 열정 등의 이런 비결정론적인 그 결정론과 비결정론의 펑션, 이 작용으로, 즉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 소생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요, 이게 일종의 결정론은 인간의 구조적 그 환경에 해당하죠. 그래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노력하고 뭐해도 이 환경이 한번 드리워지면은 환경은 인간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환경을 하늘의 기운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 사주가 안 좋은데 그러면 이거 아주 열심히 하면은 이것도 사주 안 좋은 사주도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게 구조적으로 환경적으로 정해져 놔버리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주에 의해서만 모두 다 운명에 100% 결정된다. 그건 아니에요. 같은 사주라고 해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얘가 다 다르죠. 쌍둥이들도 다른 인생을 사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철주 선생은요, 태어난 산천이 내가 산동네에서 태어나느냐, 바닷가에서 태어났느냐, 오행에 산동네에서 태어나면 토의 기운이 강할 것이고, 물 많은 동네에서 태어나면 수의 기운을 더 강하게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런 논리죠. 근데 이것도 어린아이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부모에 의해서 이게 결정된 거죠. 내가 어머니 복태로 있으면서 어머니 나는 산에서 좀 낳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못 하니까요. 이것도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그 세덕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은덕 같은 겁니다. 가문, 가문이 그 가훈, 그러니까 집안마다 정신, 또 부모의 유전자, 부모의 교육 수준, 환경 수준, 써먹는 언어 수준, 부모의 직업, 그런 것이 그 자식에게 그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좋은 가문에서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와 이게 다르다는 거죠. 요것도 완전히 어린아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가문을 결정하고 부모를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결정론적인 요소가 큰 거죠. 이 세대도.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그래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따박따박 제대로 일을 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그러면은 부모도 자식의 영향을 주고받고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한적이지만. 이게 자식의 자유의사에 기해서 자식의 역량으로 부모와 상호작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 세력은 그게 대부분 이쪽에 머물 결정론에 치우쳤지만 이쪽도 약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이, 인품은요 정말 다 이쪽이에요. 임철주 선생은 인품의 단사를 얘기해요. 인품에 아주 단정하느냐, 아주 사악하느냐, 잘못됐느냐, 다 이거에 해당하는 거죠. 인간의 양심, 이, 이 도덕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그리고 메타인지라든지 또 공동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 개인의 이익, 개인의 욕망 이런 거보다 공동선, 우리 대동사회, 남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덕을 베풀어야 어, 좋아집니다. 이 까르마가 유리원 쪽으로 이 사주도 잘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임철주 선생은 산천, 세덕, 인품에 의해서 인품이야말로 이 결정론적인 이 자유의사 이게 가장 강하다고 보는 거죠. 이걸 인품을 이제 성격 퍼스널리티라고 보면요. 심리학에서 퍼스널리티는 일종의 이제 스테이블하다고 보는 거죠. 안정적이다. 그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것도 태어난 성격은 안 변한다고 보면 결정론이죠. 근데 여기서 퍼스널리티 성격뿐만 아니라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품행인 거죠. 행동 양식, 개인의 생각과
그런 태도와 마인드와 이게 다 혼합된 개념이에요. 이거야말로 자유의사적인 산천세덕 얘네 전 이자보도 인품은 자유의사의 측면이 강한 거죠. 이게 아무리 그래서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이 사주 결정론과 비결정론의 함수인데 이게 골격적 환경적 테두리를 정해주는 결정돼주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개인이 노력을 해서 이걸 깨부시고 변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으나 이 자체를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들다. 노력을 많이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다. 이것도 분명히 있다. 쌍둥이라고 그래도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고. 그래서요. 심유춘 선생이든 선하고 선생이든 임철조 선생이든 가만히 보면은 이게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이 사주만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세 분이 똑같이 하고 있는 얘기죠. 이런 생각을 이게 명리를 공부하는 학인들은 이 인간의 운명은 이 사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알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생이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목에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주역을 공부를 하다 보면 주역은 양자가 다 있어요. 이걸 양자가 다 포함돼 결정론과 비결정론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게 주역이에요. 주역이야말로 이 인간의 운명을 설명하는 아주 부드러운 거죠.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오래 공부하면은 이 주역이 재밌어요. 이 명리보다 주역이 소생 같은 게 10배, 20배 더 재밌어요. 그런데 이게 유튜브는 뭐 이게 강의를 해보면 이건 안 봐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소생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거든. 나중에 이제 명리의 자평진전 끝나고 그러면은 이제 소생의 리더십이나 이 주역 이거 영상도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훨씬 더 재밌죠. 훨씬 더 본질적이죠. 왜 주역의 자유의사 측면이 강하냐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죠. 언제 어떻게 된다. 이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시켜 놓고 보면은 이 양반의 30대 때, 40대 때 어떨 것이다. 그때 어떤 환경이고 어떻게 행동을 해라는 게 나와요. 그렇게 행동하면은 길어다 흉하다도 나오는데 길흉은 그 행동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거죠. 이게 자연의 흐름, 우주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30대 때 환경과 그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그걸 얘기하죠. 그 결과 뭐 길하다 흉하다 이런 게 나와 있죠. 주역에 많이 나오는 게 회린이에요. 회가 이게 뉘칠 회자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잘못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 흉원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 흉에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뉘우쳐야 되죠. 다시는 그런 언행을 하지 않아야 돼요. 반성을 해야죠. 그러면은 흉한 쪽으로 안 가고 이 회를 뉘우침이 있으면은 진정으로 뉘우치면 길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이 뉘우치든 안 뉘우치든 이건 자유의사에 달린 거죠. 이거는 이 회 상태에 있으면은 사주상 지금 현재 잘못되게 결정돼 있는 거였어. 세운이나 40대 운, 대상운이라고 그러죠. 이 회다 그러면 좋지가 않은 거죠. 닌 이게 인색하다는 얘기죠. 잘못됐으면은 이게 뉘우쳐야 되는데 뉘우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이게 내 인색하면은 흉한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뉘우침이 있으면은 이건 길할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둘 다 잘못된 점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근데 뉘우침이 있는 애는 내가 잘못된 저지른 것을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길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회는. 니는 뉘우치고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되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이익, 영리, 사회 공동선, 남에게 덕을 베풀고 남과 함께 살고 그런데 인색한 거거든. 자기 일속, 욕망에 충실함. 이렇게 되면 흉한 쪽으로 가기 마련이야. 그래서 이게 자유의사가 어느 쪽으로 발현되느냐. 이게 주역은 두 개를 다 포괄하고 있는 거죠. 아주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그 반대로 행동하면 어떻다. 이걸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소생은 이거에 입각해서 코칭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 혹세무민 요소가 전혀 없어요. 이 주요 회 자체가 모두 다 아주 훌륭한 리더십 덕목들이거든요. 인간관계 덕목이고 타인과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 다 점철되어 있는 것이 다 주역입니다. 최고의 책이죠. 소생이 뭐 서양 책도 이것저것 뭐 읽어봤습니다만 이 주역이 최고 책인 것 같아요. 예. 이 결정론이 그 제로드 다이아몬드 이 총균세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이야말로 인류의 뭐 선진국 후진국 뭐 문명이라든지 문화 이것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어떤 뭐 민족 걔네들의 유전자 이런 그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환경에 의해서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농업혁명이죠. 사람이 수렵 채집을 하고 살다가 정착 생활을 이제 해가면서 농경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이제 가축을 먹이게 되는 거죠. 가축을 먹이다 보니까 아, 이제 사람을 잡아먹지 않아도 되고 가축과 이제 가까이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 수임 전염병이라고 그러죠. 사람과 동물 오가고 하는 그런 뭐 그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그런 데서 사람이 짐승이 가진 그런 바이러스 이런 데 면역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서양 애들이 잉카 제국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몇 명 안 갔어도 그 균을 퍼뜨려 가지고 그쪽 남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멸을 한 거죠. 그런 게 된 게 이게 환경에 의해서 결정돼 왔다는 거죠. 인류 문명이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이게 이제 그게 이제 환경 결정론의 일환이죠. 그래서요. 너무 지금 사람들이 이 사주에 소생 사주 공부 오래 했는데 이 사주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 사주가 구조적인 인생을 사는데 이 구조적이고 이 골격적인 그 하나의 테두리로 굉장히 막강하죠. 그런데 대부분 이거에 얽매여 가지고 사주는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주인공이고 이 사주는 도구예요, 도구. 내가 활용하는 수단이자 도구인데 거꾸로가 됐어요. 내가 이 사주가 주인이고 내가 그 종으로. 아니 나는 사주가 나빠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은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거를 남과 더불어서 함께 살겠다고 하는 이 공동선을 추구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서 내 욕심을 많이 챙기고 이 공동선을 추구하지 않고 메타인지나 이런 쪽과 거리가 먼 자기 있어 자기 욕망 우선 이익 위주로 머리를 굴려서 노력을 하면은 이게 우주가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 이게 까르마가 쌓입니다. 그렇게 자기 욕심 위주로. 그러면 이 동일한 사주라 해도 안 좋은 쪽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이 기의 세계, 우주의 세계에서는 이 까르마의 세계에서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누구한테 어, 안 좋은 영향력을 가하면 그 결과를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까르마의 원리죠. 그게 서양의 그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라고 있어요. 그게 영성 리더십이라는 거죠. 이건데요. 이거를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물질적이나 그 반대의 개념으로서 물질적이나 육체적인 그것과는 반대되는 인간의 마음이나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 퀄리티라는 거죠. 그런 품질이라는 거죠.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이게 관계되어 있는 그래서 스피리추얼 리더십의 그 학술 논문을 쓴 그 프라이 교수의 그 원문을 읽어보면요. 이 커넥티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커넥티드니스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게. 근데 이게 소설은 이 사스상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게 중요한 게 늘 나와 있는 겁니다. 도라는 것은 불과 수일 나로부터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다. 떨어져 있다면 그건 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이게 뭐 까르마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래서 주역에 보면요.
제사를 지내면은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역 경문이 많이 나와요. 주역 해마다. 그 제사 지내라는, 이게 어떤 원리냐? 주역은 제사를 지내면 왜 복을 받느냐? 하늘과 땅과, 이게 하늘 우주죠. 또 땅, 또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돌도 될 수 있고요. 풀도 될 수 있고요. 갖가지 생명체도 될 수 있죠. 그래 이제 생명으로 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그 생명들, 특히 이제 사람, 뭐 사람뿐만 아니라 뭐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다 있죠. 또 생명으로 왔다가 이제 옷 벗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영령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그들과 교감을 하라는 얘기죠. 하늘과 교감, 땅과 교감,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특히 생명들, 또 생명으로 왔다가 죽은 영령들과 교감을 한다는 거죠. 그들과 그들이 뭘 원하고 있고 그걸 느껴보면은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교감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늘의 감사, 하늘에 순응하게 되는 거죠. 땅의 감사, 모든 생명에 대해서 감사, 죽은 영령에 대해서 감사, 고맙죠. 그리고 그들을 경건하게 존중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형식이 이 제사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사회적 관계로 보면은 남과 더불어서 사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돈만 많고 잘나야 사는 게 아니라 남과 함께 살아야 된다. 돈이나 이런 물질적 이런 거보다 정신을 중요시 여기고 의미와 가치, 나의 존재 이유, 내가 궁극적으로 살아서 내가 죽어가고 싶은 게 그게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그게 바로 이제 의미, 이제 미닝, 의미라 그 밸류, 가치가 되는 거죠. 그거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자유 의사를 공동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 선한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군자적인 마인드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그게 중용에서 얘기하는 그 도는 나로부터 잠시도 떨어지지 있지 않다.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도가. 떨어져 있다면 그건 도가 아니다. 그러면서요. 군자는 개신 후 불문하다는 거예요. 기소불문. 군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조심하고 삼가하고 공고 기소 어, 불문, 기소 불도하고 기소 불문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삼가하고 조심하고 안 들리는 곳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조심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막현호하고 막현호미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도의 세계에서는 아주 숨겨져 있는 것만큼 잘 드러나는 게 없고 이 도가 그렇다는 거죠. 도는 또 미세한 것만큼 잘 드러나는 게 없다. 아무도 안 본다고요? 도의 세계에서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다 알아요. 이게 왜 그러냐?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커넥트 연결하다. 이 과거 PP 붙이면 연결되어진 NESS 붙여서 이게 명사형이거든요. 연결되어 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지금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사는 모든 생명들과 또 왔다 간 생명들, 영성으로 있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면은 이른바 덕을 베풀면 언젠가 그거에 상응해서 결과를 보답받게 돼 있어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받으면은 그것이 언제든지 인과관계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우주가. 이게 공풍선과 같아서 한쪽을 누르면은 다른 쪽으로 돌출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소생이 지금까지 읽어본 바로는 이게 주역이든 이게 사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너무 이거 위주로 물론 명리를 공부할 때는 진지하게 마음을 비우고 어, 이때의 나의 기운의 상태, 내가 좋은 시절인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서 내 인생에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주지 얘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목적이 되면 나는 수단이 되는 거거든. 내가 본질이고 목적이고 본이고 얘가 말이에요. 얘가 수단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 조금 이게 다 대부분 사람들 합격이에요. 다 합격.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해요, 선생님. 이게 마인드고 남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말, 그런 행동, 그게 군자죠. 그게 이제 덕으로. 그래서요. 지금 이상한 그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면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든 선생님들의 그 실력과 그분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일일이 그걸 다 아, 평가를 하고 검증을 해서 누가 최고 객관적이고 잘 가르치나 그걸 다 헤아려서 평가해서 그 중에 선생 한 분을 선택해서 그 양반한테 배우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종교를 다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떤 종교가 마치 참 종교인지를 알고 난 이후에 나는 종교를 믿겠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의 종교의 교리도 평생을 공부해도 다 못 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쓸데리 없는 학설을 계속 양산하는 거짓의 꼬리를 꼬리에 무는 이런 걸 지향하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려면은 검증된 책의 원문을 봐야 된다. 소생 견해입니다. 소생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소생이 이렇게 자평진전과 그 적전수 원문을 통해서 실력이 형성이 됐어요. 불확실성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남의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그 근거도 없는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대로 해서 한두 개는 사주가 맞으려나 몰라도 안 맞아요. 가장 지금까지 검증이 된 책이 자평진지연하고 적천수입니다. 얘네들이 가장 안정성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사주를 잘 활용하는 좋은 쪽으로 활용해서 내가 인생을 살고 또 나의 마인드나 나의 의사나 그, 그 마인드셋을 남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이것도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된다. 이게 아무리 좋아도 이게 이상한 쪽으로 자기만 알고 남과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건데 나 혼자만 돌출되게 낭중지추식으로 살겠다는 마인드를 가지면 수많은 사람에게 이 까르마를 안 좋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영향력을 가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되치기 당해서 자기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비단 이거는 사주의 원리뿐만 아니라 주역의 원리이기도 하고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이런 게 여러분들이 보면 사서상경 뭐 서경이나 뭐 중용이나 이런 거 보면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소승이 보면 이게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를. 예, 다음 영상에서는요. 지금까지 이제 지평전지연 1권, 2권, 3권을 모두 마쳤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4권의 첫 절에서는 이제 정관격에 대해서 이제 본질적으로 정말 심희춘 선생이 정관격은 이렇게 보셔야 된다. 지금까지 1권, 2권, 3권에서 공부한 것을 기초로 1, 2, 3권의 내용이 안 돼 있으면 이걸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부터가 정말이에요. 진짜죠. 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